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이 페이스북 사진을 바꿨다고 해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꾼 프로필 사진에는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에 했던 글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이것을 보면서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2017년 5월 11일이면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승리에 젖어서 기세등등한 그런 때였지요. 더구나 대한민국 집행정부에서 그 대표라고 하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기대에 차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없지요. 어쩌다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가도 두들겨 맞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의로움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대우를 받는가?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나쁜 인간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에게, 청와대라고 하니까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 민정수석, 그렇게 맞으면서 가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쁜 짓만 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내가 맞으면서 가겠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이것을 올리고 지금 다시 올리지 않았다면 2017년 5월 11일의 일은 바로 지금과 같은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올리고 지금 또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같은 날 조국 공무원이 No Surrender, 굴복은 없어 라는 노래도 링크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왠지 그 깡패 집단과 같은 마약을 팔고 하는 그런 집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요. 요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혐의에 따를 때 조국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맹견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국민을 물어뜯게 한 비밀경찰의 두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조국 수석 그리고 청와대 정부는 자신들이 이러한 범죄,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2018년 12월 23일에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조국 밑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감 반장이 박용호 전 창조경제센터장 사찰 사건하고 관련해서 한 이야기인데 관련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특감반이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 반장이 더 이상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반부패 비서관에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마치 현역 경찰이나 검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청와대의 직원인 겁니다. 이 당시 신분이. 그리고 그 내용은 반원과 반장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이 한 팀이 돼서 바로 이 정보를 사용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이 책임이 그 아래에 있는 반원 한 명, 또 누구 혹은 반장, 비서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이 시스템적인 문제를 아무리 그들이 무능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캄캄 모를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비서실 안에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안에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민정수석실 안에는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안에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 민정수석실의 아래에는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의 아래에는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가 만든 국회에서 그것을 법률로서 그렇게 의결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 안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아래 부하로서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반부패 비서관의 부하로서 그 밑에 특별감찰반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 반장 밑에 특별감찰반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단절 없이 상명하복 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큰 상자를 열면 그 속에 다시 상자가 있고 다시 그 안에 상자가 있고 이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정수석실하고 또 이 특별감찰반이 있는 사무실이 다르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명하복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무실이 달라서 다르다고 한다면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또 다른 민정수석실이냐? 그것을 밝혀야 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감찰반의 반장과 반원을 포함한 이 조직,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건물이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지휘 통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현실상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그 종합청사는 이쪽에 있는 그 행정각부라든지 또 광화문에 있는 그 청사하고 대등한 두 개의 행정부가 있는 것이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말 같지 않다고 하겠죠. 특감 반장과 반원을 합한 이 조직은 어디에 있느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별감찰 반원이 미꾸라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면 그 미꾸라지를 누가 키운 겁니까? 분명하죠. 문재인이 키운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 직접 키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손을 대서 먹이를 주고 물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임종석과 조국이 했든지 아니면 임종석이 했든지 조국이 했든지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 진흙 웅덩이는 어디냐? 그것은 분명히 청와대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있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죠. 청와대 혹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이름들이 물이 고여있는 진흙웅덩이의 명칭은 아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원래 이곳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이 특별감찰반 같은 것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 즉 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A라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나에게 명령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이 A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꾼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서실도 설치하고 민정수석실도 설치하고 특별감찰반도 설치한 겁니다. 물론 특별감찰반은 법률이 없다고 했죠. 법률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규정했지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아이들 말로 짝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의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런데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기에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원래 그 작은 진흙탕 웅덩이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그곳은 그냥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특별감찰반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법률에 없는데 대통령령이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 하위에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위법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별감찰반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꾸라지는 결코 자생적 미꾸라지가 아니다. 그것이 분명하지요. 미꾸라지가 나쁘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생적인 것이라면 원래 거기에서 미꾸라지가 살고 있었다면 그러면 미꾸라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통령인 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던 것을 자기가 만든 것이죠.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미꾸라지가 제 멋대로 했다. 명령이 제대로 통하지를 않았다. 내가 리더십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물론 미꾸라지와 문재인 사이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 문제는 어떡하냐? 문재인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변호사인 문재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미꾸라지가 나빴다. 이런 말은 통한 적이 없다. 그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모두 문재인 책임이고 나중에 문재인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 구상권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들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이번이 본건은 아닌 것이죠. 나중에 당신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면 됩니다. 민사로. 그러니까 미꾸라지 이야기 혹은 무슨 6급 공무원의 개인 일탈 이야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조국, 임종석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꼬리 하나 잘라가지고는 시간을 별로 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첫 번째 꼬리가 될 것인가 하는 순서를 논의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보도한 그 조국 수석의 그러한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음악을 새로 링크하고 그래서 그것이 뉴스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 조국 수석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행위예술이 참 함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 또 이것을 내걸고 No surrender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No surrender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2017년 5월에도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5월에도 조국 수석 그리고 문재인 씨 당신들 온 국민에게 죄 지은 나쁜 인간들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참 궁금하군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었다. 이렇게 해야 그 비례가 맞겠지요. 그뿐 아니라 프로필을 변경하는 이 행위예술 그것은 첫 번째 꼬리는 싫어요 라는 사인인지 아니면 또 공범자들끼리의 2017년 5월을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인지 그것 또한 궁금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